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네, 저번에 그 3D Max 기초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단축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과정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캐릭터 모델링과 그 다음에 이제 집기를 모델링을 할 건데요. 그 캐릭터 모델링은 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기본적인 도형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그 도형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단한 캐릭터를 한번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또 이용해서 집기를 모델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 뷰큐브는 제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네, 요거는 잠시 끄도록 할게요. 스피어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실습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캐릭터 스타일로 바꿔서 모델링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피어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왕이면은 가운데에서 만들면 좋겠죠. 네, 그러면 위쪽에 스냅이 있습니다. 스냅. 단축키는 S라고 그랬어요. S. 그래서 스냅을 켜놓고요. 자, 스피어를 하나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이제 만들 건데 눈은 스피어를 이용을 할 겁니다. 프론트 뷰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네, 또 적당한 크기의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스냅을 잠시 끌게요.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자, 이 레디우스를 내리면 이 눈알의 크기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키는 단축키, 그쵸? 네, 그래서 move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W키를 눌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미러를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Shift 키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정확한 모델링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눈동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는 G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G는 그리드를 없애주는 단축키예요. 그렇죠? 그리고 Alt W는 화면을 크게 하는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뚱아리를 이제 만들 건데요. 몸뚱아리는 여기 콘이 있습니다. 콘. 그래서 콘을 켜주고, 가운데에서부터 또 그릴 거기 때문에 키보드의 S를 사용해서 자, 몸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키보드의 S를 끄고 다시 W키. 항상 물체를 만들자마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물체를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W키를 항상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즈를 좀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로 가서 이 레디우스 1과 레디우스 2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몸뚱아리까지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왕이면 코드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콘을 이용해서 또 작업을 할 건데요. 스냅을 또 켜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왜냐면은 그리드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스냅은 끄고요. 그럼 요 가운데에서 그냥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W키를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왜 프론트 뷰에서 하시는지 아시죠? 만약에 탑에서 코를 그리게 되면은 코가 위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탑 프론트 레프트 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퍼스펙티브는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콘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 콘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가 원래 저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조금 눈동자를 올려서 콘은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의 사이즈를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모디파이에 가서 레디우스 1, 그쵸? 네, 요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팔 다리를 만들고 뭐 나중에 모자도 만들어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팔은 자, 실린더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이용해서 레프트 뷰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왜 레프트 뷰에서 해야 되느냐? 만약에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고 탑에서 팔을 그리게 되면은 위쪽으로 팔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레프트 뷰에서 작업을 하는 거다. 네, 그러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이 항상 끝쪽에 있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복사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복사를 하게 되면은 대칭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대칭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메인 툴바에 가보면 미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X축 가로 형태로 복사를 할 거고 인스턴스로 또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옵셋을 이용해서 간격을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요 레디우스나 아니면 높이를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밴드가 있었죠. 요거는 전에 강좌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때 인스턴스 카피의 어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또 참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밴드를 좀 많이 줘야 되겠는데요. 밴드를 주고 디렉션, 그쵸? 이렇게 또 회전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회전이 가능한데 요 회전은 이쪽만 작업을 하게 되면 얘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에디터블 폴리라는 데에 가서 작업을 하면은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뒤로 가 있네요. 자, 요거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디렉션을 앞으로 이렇게 다소곳이, 그쵸? 뭔가 들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네, 그리고 팔을 만들었으면은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린더를 이용을 하시는데 프론트 뷰에서 실린더를 그리게 되면은 앉아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 있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탑에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려 주셔야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 주셔야지 축이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로 다시
내려주시면은 축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다리의 길이도 저는 스케일을 잘 쓰지 않고요. 이 모디파이에 있는 이 파라미터에 가서 치수를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는 미러를 하지 않나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다리도 재밌게 밴드를 활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바꿀 수가 있죠.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나는 이거를 인스턴스 관계를 좀 끊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 팔도 마찬가지죠. 이 팔도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는 한쪽 팔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다리를 한쪽 다리만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여기 그 스택 뷰가 있습니다. 그 스택 뷰에 가서 여기 보면은 make unique라는 명령이 있어요. make unique는 그 하나의 독립적인 물체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ke unique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더 이상 얘네들은 인스턴스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그 객체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요, 그렇죠?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네. 이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도 그 인스턴스 관계를 끊으시려면은 그 make unique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엽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자, 밴드가 또 적용이 되겠죠. 자, 디렉션으로 돌려주고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막 뛰어가는 것 같죠? 그럼 요거는 팔이 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것도 make unique를 눌러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면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어가는 듯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의 한 1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작업이 완성이 됐고요. 자, F4 키를 눌러주면은 엣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단추도 만들고 그다음에 한번 모자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추는 역시 스피어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 만들어주고 레프트 뷰에서 앞쪽으로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퍼스펙티브에서 막 이동을 하면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자, 퍼스펙티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업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맥스에 익숙해지면은 그 퍼스펙티브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초 과정의 초보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뷰에서만 작업을 하길 추천합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또 이쪽에다가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두 개를 잡아서 동시에 두 개 잡을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복사할 때는 Shift 키고요. 지금 제가 연속으로 잡을 때는 컨트롤 키를 활용했습니다. 자, 지금은 인스턴스. 자, 단추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3개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단추까지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모자는 어떤 모자를 해볼까요? 뭐 꽃갈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중절 모자 같은 스타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절 모자 같은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자, 이용을 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 자, 위로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렇게 물체와 이렇게 겹쳐지게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여기 구멍도 이렇게 파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1차적인 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그 도형들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도 일단은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중절모 같은 느낌이 됐고요. 여기에 어떤 뭐 꽃 모양으로도 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피어를 해도 되고 실린더를 이용해도 되는데, 그럼 스피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납작하게, 자, 이렇게 됐고요. 참고로 Alt-Q를 누르면요, Alt-Q를 누르면은 선택된 물체만 남겨주고 다 하이드가 됩니다. 예, 그쵸? Alt-Q. 다시 나타나게 하시려면은 여기 밑에 보면 그 Isolate Selection Toggle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눌러주셔도 돼요. 단축키 대신.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은 다시 전체가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Alt-Q. 네, 그렇게 해서 얘만 남겨놓고 다 하이드가 됐죠. 그래서 꽃 모양을 네,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그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어레이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러키에 가서 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봇이라는 데 가서 어펙 피봇온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눌러주면 바로 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한 이 정도 축을 잡아줄게요. 자, 다시 어펙 피봇 온리를 꺼주고요. 자,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프론트 뷰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프론트 뷰를 선택을 하시고, 툴에 어레이로 갑니다. 그리고 Z축에 360도 한 바퀴,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눌러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꽃잎이 5개가 필요하니까, 예, 5개 주고, OK 눌러주시면, 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가운데에, 스피어를 하나 더, 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색상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재질창을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네이밍 컬러에 가서 색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없나요? 그럼 여기 Add Custom Color가 있거든요. 네, 이걸 눌러서 다른 색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빨강색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Add 컬러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오케이. 네, 그럼 됐죠? 그럼 요거는 같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잡고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네,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 Isolate Selection 토글을 꺼주셔서 이렇게 이제 불러왔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입에 물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요. 자, 키보드의 R키를 이용해서 이 전체 스케일 X, Y, Z죠. 네, 이렇게 세 개의 축을 잡아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회전. 요것도 어레이를 이용하면은요, 이 모자의 주변으로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죠? 네, 이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하는 걸로 할게요. 언두를 해서 네, 이쪽으로 다시 90도 회전하려면은 키보드 A, 그쵸? 앵글 스냅을 켜준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하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키보드 다시 끌게요. A키를 꺼서 정교한 로테이트가 되게끔 잡아주겠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모자가 완성이 됐네요. 뭐 여기 앞에도 꽂아 놓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앞에다가 이렇게 단추 대신 뭐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여기 색상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피부도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밍 컬러에 가서 약간 살구색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검정으로 가야 되겠죠. 네, 코도 마찬가지. 네, 다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스피어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가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같이 잡아서 이렇게 어느 방향을 시선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전체를 잡고 그룹으로 또 이렇게 체인지를 해주고요. 헤드라고 쓰겠습니다. 뭐 머리라고 쓰면 되죠. 머리. 자, 됐죠? 근데 이제 축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지금 앞쪽에 와 있기 때문에 물체를 돌려버리면은 좀 어색하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을 변경을 하시려면 항상 여기 하이러키 눌러주시고 어펙 피벗 온리 센터 투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은 뭐 아무래도 이 물체 쪽에 센터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직접 요걸 잡아서 여기 아래쪽에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프론트 뷰에서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펙 피벗 온리를 꺼주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회전을 할 때, 그쵸? 갸우뚱, 갸우뚱. 네. 이런 식으로. 그쵸? 사진 찍을 때 그냥 똑바로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갸우뚱 해주면 상당히 동적인 이미지로 예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하하하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죠. 네. 자, 더 귀엽게 한번 해볼까요? 2등신으로 해주면 또 상당히 이쁜데요. 이 전체를 잡고 3D 스케일입니다. 그쵸? 첫 번째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심할 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이 나와야지 3D 스케일이 되는 거고요. 보이시죠? 이게 3D 스케일이고 요게 2D 스케일이에요. 요거 쓰면 안 됩니다.
정삼각형 형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줄여주면은 작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약간 이등신 형태로 하면은 머리가 일단 크잖아요. 그럼 아주 귀여운 이런 캐릭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바닥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위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바닥은 플레인 오브젝트로 만드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탱글과 스퀘어가 있어요. 레탱글 형태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스퀘어는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에 체크를 하시고 이 캐릭터의 중심으로 해서 큼직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바닥은 그냥 뭐 회색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재밌게 한번 야자수 쪽을 한번 해볼까요? 야자수? 네, 그럼 요거는 잠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이드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드. 네, 그리고 실린더, 콘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저도 야자수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더 길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맥스 자체에도요 나무 만드는 옵션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귀엽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밴드가 들어야 되겠죠. 자, 밴드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밴드 적용. 살짝 구부러지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잎사귀는 뭘로 해봐야 되나요? 좀 만들 게 없는데 실린더는 실린더로 해볼까요? 네, 실린더로 해볼게요. 자, 스케일로 이렇게 X축으로 쭉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제 우산같이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시고 앵글 스냅 켜주고요. 앵글 키보드 A라고 그랬죠? 자, 회전 이렇게. 자, 요거를 구부리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밴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밴드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자, 밴드를 적용을 해보니까, 구부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가락에 이렇게 마디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구부리기 위해서 마디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거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캡 세그먼트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얇은데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줘야지만 밴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축이 지금 여기 Y에 있는데, 자, 이건 축은 하이러키에 가서 옮겨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밴드를 줄 거기 때문에 밴드 자체에도 축을 옮기는 명령이 있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자, 앵글을 저 보니까 좀 안 맞죠? 이 축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예. 자, 이게 좀 맞죠? X축으로 체크하니까 뭔가 이렇게 구부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가운데에서부터 축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물체가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이 축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밴드 여기 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 센터가 있거든요. 이 센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축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좀 이쁘진 않은데 살짝 구부러졌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비틀기도 하고요. 뭐 트위스트 명령어도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예쁘네요.
자, 다시 0으로 주고, 예, 이렇게 줄게요. 자, 회전도 좀 살짝, 예, 빠져나올게요. 자, 요것도 그 어레이를 이용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레이가 목적이면은 축을 일단 옮겨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어펙 피봇 온리 눌러주고, 네, 축을, 네, 적당하게, 네, 옮겨주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네, 물론 어레이를 쓰셔도 되지만,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자수 의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기본적인 도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요게 최선입니다. 자, 열매도, 예, 좀 몇 개 좀 달려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크기가 좀 똑같잖아요. 그러면 좀 어느 거는 좀 크고 작게, 네,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색상, 자, 녹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열매도 색을 바꿔줬습니다. 자, unhide all. 이거 그룹을 안 해가지고, 예, 잠깐요. 언두 할게요. 자, 요거를 그룹으로 바꿔주고, 야자수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쭉 키워주고요. 자, 위치 잡아주고, unhide all.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 무슨 창이 하나 이렇게 떠요. 예, 이거를 저 쿼드 메뉴로 가는데, 그 쿼드 메뉴에 가보면은 거기 unhide all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를 켜주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얘도 이 캐릭터도, 예, 그룹으로 바꿔주시고 캐릭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안에 그룹이 있고 그룹 안에 또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그룹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오픈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픈은 이렇게 그룹으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예,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이 머리도 그룹으로 좀 처리해 놔서 요것도 다시 그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요것도 다시 오픈해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네. 보통 재질 줄 때, 예,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그리고, 클로즈를 해주면, 다시 또 클로즈를 해주면은, 예, 원상 복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눈동자가 너무 검정색이잖아요. 좀 요거를 좀 이쁘게, 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까나요? 요거를 일단 전체를 언그룹으로 하기엔 좀 그러니까 오픈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요. 요거를 흰색으로, 예,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스피어를 하나 심도록 할게요. Alt Q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Alt, 예,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그냥 스피어를 하나 심어서, 자, 이왕이면은 프론트 뷰에서 그렸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긴 하는데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보려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예, 작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위치도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처음에 이 눈동자를 미리 만들었으면 네, 이럴 일은 없는데 네, 그냥 눈에 좀 거슬려서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F4를 끄면 예, 귀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검정 예, 눈동자가 들어가니까. 자, 반대편도 예, 그냥 복사를 한다거나 예, 요거를 지워서 뭐 통째로 잡아서 복사를 하셔도 되죠. 다시 한번 잡을게요. 네,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그룹을 풀러서 클로즈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약간 놀라고 있는 듯한 예, 느낌이 드는데 예, 한쪽을 이렇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요 나무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실제 나무는 또 따로 있긴 해요. 따로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은 나무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안 해도 되는데요. 자, 말 나온 김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너무 디테일한 나무이기 때문에 얘랑 약간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예, 귀여운 예,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자, 뷰를 잡으려면은 이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단축키가 컨트롤 C였죠. 예, 컨트롤 C를 누르면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는 피지컬 카메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구도를 계속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잡아주시는데요. 참고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카메라를 계속해서 갖고서 얘를 구도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Alt W 눌러서 카메라 뷰를 이제 확대를 해주세요. 그럼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카메라 뷰에 관련된 이렇게 아이콘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네, 요걸 가지고서 뭐 회전을 하시면 돼요. 올빗 카메라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뷰를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요 아이콘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필드 오브 뷰는 이게 어떤 줌인 줌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각을 좀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아이콘은 둘리 카메라라고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다가가고 그쵸? 예, 멀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자리에서 줌인 줌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망원 렌즈 같이 요거는 화각이 높은 관광 렌즈 그쵸? 예.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와이드형 이제 모니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 전체가 카메라 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그러니까 카메라 뷰에 잡히는 이 구도의 프레임이 이 렌더 셋업이라는 곳에서 이제 설정이 되는데 자, 렌더 셋업은 렌더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3D의 이미지를
어떤 아웃풋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웃풋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를 나중에 출력을 할 목적으로 사이즈를 내가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1024 768로 사이즈를 변경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락을 걸어 주시고 1024를 치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768이 되죠. 1024는 참고로 저의 생일입니다. 네,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자, Shift F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Shift F를 누르면은, 자, Shift F라는 거는, 지금 여기 그 렌더 셋업에서 그 설정한 이 아웃풋 사이즈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 렌더링을 하면은, 요 안전 프레임, 요거를 이제 안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만 렌더링이 보장이 되고, 여기는 보장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요 이미지 어스펙을 잠시 꺼볼게요. 꺼주고 나서 요 아웃풋 사이즈에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이제 누를 때마다 뷰가 이렇게 좀 조금씩 이제 바뀌잖아요. 그쵸? 요걸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HDTV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쵸? 1920, 1080, 그쵸? 지금 제가 그 영상 캡처하는 이 사이즈도 1920, 1080입니다. 자, 시내로 해서, 자, 이걸 한번 줄여볼게요. 커스텀으로 가서, 네, 차라리 이걸 줄이는 게 낫겠네요. 자, 하이 값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화관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이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제 렌더링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길게 나오죠. 그쵸? 나는 800에 600으로 하겠다. 그럼 실제 렌더링 하면 요 비율로 또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1024 768로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Shift F는 그 안전 프레임입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뭐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Shift F. 네, 세이프 프레임. 표시, 표시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표시. 자, 그리고 안전 프레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요,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그 위쪽에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Show Safe Frame, 그쵸? 단축키는 Shift F.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꺼놓고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곳이 잘린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이 보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렌더링 부에.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도를 이렇게 이제 잘 잡아주시고요. 너무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 사각형이 잘린 게 보이니까 네, 약간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네, 이렇게 아이고 네, 그룹으로 다시 처리를 할게요.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면, 네, 더 좋겠네요. 자, 회전해 볼까요? 회전 쭉. 스케일도 좀 작게 해주고, 네, 너무 작네요. 앞으로, 네, 앞으로 해서, 네, 구도를 좀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캐릭터 모델링이었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뭐 입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줘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이제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을 좀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네,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많이 붙습니다. 다양한 캐릭터가 있죠. 네, 뭐 쉬운 형태도 있긴 한데요. 네, 참조하십시오. 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조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은요, 여러분들이 뭐 조명을 가지고서 막 또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여기 조명에 가보시면은요, 조명의 종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포토메트릭은 아직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스탠다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스탠다드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트를 탑에서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카이라이트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스카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하늘의 빛, 하늘의 어떤 간접 조명을 가지고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직접 조명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태양이라든지 어떤 실제 전구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데 난반사가 되어서 나오는 빛, 그렇죠? 우리 집에 보면은 간접 조명의 천장에 이제 우물 천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조명을 간접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네, 통틀어서 간접 조명이고,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이트도 간접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이 이제 스카이라이트가 설치가 됐고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이 스카이 컬러를 흰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내려주십시오. 이 색상이 약간 푸른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체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저 위쪽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처음에 설명을 했는지 좀 헷갈리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마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위쪽에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끝에 쪽에 뭐 이렇게 무슨 360 무슨 갤러리가 있고 뭐 아트인가요?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지우시면 되는데요. 지우는 방법은 Shift 키를 죄송합니다. Shift 키가 아니에요. 네, 해볼게요. 잠깐만요. Alt 키네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끝에 있는 이 두 개 아이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려서 삭제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다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끝에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아이콘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렌더링 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한 3, 4개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렌더링 결과를 보면, 자, 렌더링 사이즈는 아까 여기서 설명해 드렸죠. 렌더 셋업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사이즈를 정해 주시면 된다. 자, 렌더링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은 거기에 재질이라든지 어떤 그림자, 어떤 조명의 어떤 효과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명은 설치했지만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랑 같이 사용을 하셔야 할 렌더러가 있는데요. 자, 위쪽에 가보면은 렌더링에 라이트 트레이서라는 이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적용을 해 주셔야지 스카이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또 창이 하나 떴죠. 어드밴스 라이팅이라고 뜨는데요. 요거는 렌더 셋업에서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스 라이팅.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트레이스와 레디오 30가 있는데 레디오 30는 그 예전에 그 한 15년 전, 한 20년, 예, 한 18년 전, 15년 전, 예, 그 정도 됐겠네요. 그때는 레디오 30라는 걸 가지고 렌더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V레이가 나오면서부터, 또는 멘탈레이라든지, 뭐 파이널 렌더, 브라질 렌더, 뭐, 등등등, 맥스웰 렌더, 여러 가지, 지금 아놀드 렌더, 여러 가지 렌더러가 나오면서, 예, 이거는 이제 레디오 30는 이제 잘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라이트 스케이프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GI 렌더러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은 그냥 라이트 트레이서만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요. 그냥 렌더링 해주면 끝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입체감 있게 잘 나오는데 스카이라이트의 단점이 뭐냐면은 빛이 간접 조명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상당히 부드럽다. 예, 그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시면 이렇게 길지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인데 하늘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 이렇게 있으면은 예, 이렇게 방구 형태죠. 방구. 예, 거기 요게 이제 땅이야. 땅. 예,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360도 방향에서 구죠, 구. 반구 형태죠. 그래서 반구 형태로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태양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태양에 대한 그림자가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자, 라이트는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옴니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옴니 라이트는 백열 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옴니를 상단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물론 조명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자가 뒤쪽이냐 앞쪽이냐 탑에서 봤을 때 앞쪽에 그죠? 사광이라고 하죠. 사광. 그래서 모디파이에 가서 여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섀도우 맵. 자,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고 자, 이 렌더 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그림자가 확실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자, 그럼 바닥이 지금 회색이라 조금 그런데요. 약간 그 갈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꿔볼게요. 그리고 자, 뒤쪽에 배경이 지금 검정색이잖아요. 자, 이 뒤쪽에 있는 색상을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가는데 그 물체가 서로 겹쳐져 있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GI 렌더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요건 다 넘어갈게요. 숫자 8 있잖아요. 8. 그쵸? 8을 누르게 되면은 8 눌러볼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듀얼 모니터를 써서 자꾸 창이 다른 쪽에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숫자 8. 그쵸? 예, 8을 누르면 세게 누르면 절이죠. 네, 8은 살살 눌러 주십시오. 예, 세게 누르면 피가 안 통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 이 8이라는 이 명령어는요. 렌더링에 그 인바이러먼트가 있어요. 그쵸? 지금 저기 8로 써져 있죠. 예,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환경이잖아요. 이펙트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렌즈 이펙트나 블러나 등등등. 예.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인바이러먼트에 오면은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파랑으로 바꾸면
렌더링 했을 때, 자, 렌더링 할 때,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시고 렌더링 하셔야 돼요. 만약에 탑 뷰를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하면은 탑 뷰가 렌더링이 돼요. 그쵸? 그렇다면 항상 나는 카메라 뷰를 렌더링을 할 것이다. 그럼 여기 렌더 셋업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면 뷰 2 렌더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4개의 뷰 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시고 요 자물쇠를 이렇게 걸어주세요. 예, 걸어두게 되면은 어떤 뷰를 선택을 하도 무조건 카메라 뷰만 선택이 돼서 렌더링이 된다. 그래서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체크하시고 렌더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쵸? 약간 하늘색 계열로 가야 되니까 약간 맑은 하늘색으로 오케이 해주고, 자, 어떤 뷰를 선택을 하고 렌더링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뜻한 그 렌더링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자, 요거를요, 한번 그라디언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인바이러먼트 맵이 있어요. 맵이라는 거는 원래 지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맵은 텍스처입니다. 텍스처.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넣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집에 우리가 이제 도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콘크리트 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벽지를 바르죠. 네, 그런 거를 맵핑이라고 합니다. 맵핑. 뭐 자동차도 뭐 랩핑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구 스피어가 있어요. 스피어. 그렇죠? 여기는 뭐 세계 나라 전도라고 합시다.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렇죠? 감싸는 형태를 맵핑이라고 합니다. 맵핑. 아마 이제 재질 쪽에 들어가면은 아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사진인데, 이 사진은 비트맵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진들은 비트맵이다. 물론 영상까지 포함하시면 됩니다. 영상까지 포함을 해서 비트맵. 그래서 비트맵은 타가, JPG, 뭐 GIF, TIFF, 심지어 AVI까지.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텍스처라고 합니다. 네, 물론 맵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맵 소스는 텍스처, 이 텍스처의 소스는 비트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텍스처와 맵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도 이미지를 여기다가 감싸게 되면은 지구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이미지를 어떤 물체에 감싸는 형태를 매핑이라고 합니다. 매핑. 그래서 매핑 방식은 뭐 플래너 형태, 평면 형태, 스피어 형태, 실린더 형태, 뭐 박스 형태. 그렇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타입이고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또 어떤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 랩이라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랩핑 하잖아요. 그 짜장면집에 뭐 짬뽕 같은 거 시키면 이렇게 랩핑해서 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 맵에 그라디언트 맵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넌을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기 이제 매핑 소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쵸? 이게 다 맵 소스예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 비트맵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촬영된 사진이나 또는 뭐 구글링을 통해서 가져온 어떤 사진들,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는 그라디언트로 더블 클릭 또는 이제 OK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라디언트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보시면은 머티리얼 에디터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는
네, 다 기초 내용이니까 네, 그냥 따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라디언트의 맵을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재질 창은요, 이게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여기 이제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누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창이 좀 다르게 나오죠. 예, 언제든지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 위쪽에 모드가 있거든요.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를 눌러주면 아까와 같은 또 창이 나오고요. 또 모드를 컴팩트로 바꾸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팩트 형태로 예, 사용을 하시기를 예,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그대로 이걸 잡아서 드래그를 하는 거 여기다가 드롭을 시키는 거죠. 예, 아무데나 떨구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떨구어 주시면은 서로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스턴스를 해주셔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지금 렌더링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그레이 계열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 설정된 이 컬러가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가보시면은 컬러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1, 2, 3의 색상을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요것도 1, 2, 3도 복사가 됩니다. 요거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인 드롭을 하시면은요. 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 요것도 드래그 인 드롭, 카피. 약간 밝은 하늘색으로. 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하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그라디언트 형태로 네, 이렇게 잘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쵸? 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샘플 슬롯이라고 그래요. 이 샘플 슬롯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창을 이렇게 큼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그 컬러 투 포지셔닝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를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 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컬러 투 포지션을 내리면은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피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예, 이 파란색이 이제 컬러 1이 3번 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여기다가 구름까지 만들어주면은 예,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예,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 딱 0.5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해준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 위쪽에 보면은 세이브 이미지라는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켓을 눌러서 예,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타입은 JPG로 그쵸?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JPEG으로 바꿔주시고 네, 그래서 이름 주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PG에 대한 그 옵션 창에 뜨는데요. 이걸 무조건 다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퀄리티는 무조건 베스트로 올려주시고, 파일 사이즈는 라지로, 그렇죠? 네, 라지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무딩은 이미지를 어떻게 부드럽게 처리할 것이냐,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맥스로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다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 노멀에다가 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 OK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렌더링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쵸? 네, 저장한 이미지가 바로 뜨죠. 렌더링 사이즈는 1024-768.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뭐 모델링하고 주변에 그 어떤 장식품들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서 주시고, 그리고 뷰는 언제든지 여기 아까 오른쪽 하단에 올빅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예, 올빅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 주셔야 돼요.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휠을 눌러서 하는 방법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카메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거는 퍼스펙티브에서만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만큼은
이 올빅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뷰를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또 렌더링하고 또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 팔 쪽에 이렇게 좀 각져 있는 모습이 또 눈에 좀 밟히는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그러면 요걸 한번 좀 정리를 좀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편집을 하시려면은 카메라 뷰에서는 작업하기 힘들어요. 편집은. 그래서 키보드에 P 또는 U를 눌러주시면 돼요. U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시죠? 일종의 그냥 3차원 공간 뷰인데 오소그래픽 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저비는 투시도가 없는 뷰입니다. 그래서 P를 누르면은 퍼스펙티브 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와 같은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근감이 있는 뷰. 그래서 실제 편집을 하실 때는 오소그래픽 뷰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틀렸네요. 다시 한번 L. 그럼 여기 이 팔을 좀 부드럽게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픈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한 번에 나는 그냥 다 그룹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 클로즈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클로즈를 하고요. 다시 언그룹을 할게요. 언그룹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룹 했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H나 요 셀렉트 바이 네임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작업들의 물체들이 목록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지금 밴드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실린더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과거로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 하이 세그먼트가 지금 5개거든요. F4를 눌러보면은 이 바디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오죠. 그게 하이 세그먼트예요. 사이드 18이라는 거는 여기가 18개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사이드 값이에요. 그래서 하이 세그먼트를 제가 10으로 올려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좀 약간 연체동물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어차피 이거는 그냥 캐릭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여기도 선택을 하시고 실린더로 거꾸로 내려가서 지금 이게 인스턴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 세그먼트에다가 15라고 똑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다리도 마찬가지로 하이 세그먼트에다가 뭐 15개 그냥 똑같이 줄게요. 여기도 15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다 잡고 그룹으로 줄 건데요. 주의사항이 있네요. 지금 카메라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여기 타겟이 F3 눌러서 한번 볼게요. 카메라에 타겟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같이 이렇게 잡아서 그룹으로 해버리게 되면 이 카메라 타겟까지 그룹으로 처리가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를 숨겨놓고 그룹으로 잡든지, 그쵸? 아니면 여기 필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왼쪽 상단에 필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체들만 선택이 돼요. 라이트는 선택이 안 되죠. 카메라도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요때 요 물체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요거를 카메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카메라로 바꾸면요. 카메라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다른 데는 선택이 안 되죠. 이번에는 라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트로 하면은 라이트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체를 선택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만 잡고 그룹으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그룹이 됐습니다. 다시 all로 해주셔야지 또 전체가 선택되겠죠. 그룹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면은 그룹 001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여기다가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요거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키보드에 C를 눌러주시면 된다. 여기 보면은 카메라 뷰, 그쵸? 예, 단축키는 C다. 그래서 키보드에 C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F3, 쉐이드 모드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캐릭터를 모델링 해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어떤 야자수, 그런 것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배경 색상도 바꾸는 법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라이트, 그 중에서 스카이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좀 약간 GI의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중에도 V레이라든지 멘탈레이 렌더를 나가면은 이거보다 더 훨씬 예쁘게 잘 나오고요. 캐릭터도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그 맥스 기초과정 네 번째인가요?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